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투표해야 됩니다. 모두 나가서 투표들 하세요. 그래야 올바른 정치, 깨끗한 정치, 맑은 정치를 할 수 있는 아주 유능한 정치인을 뽑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가서 모두 투표하세요. 아셨습니까? 자, 그건 하는 거고. 날씨가 점점 더워집니다. 근데 여자분들 7, 8월 되면 여기 소대낫이 있고 짧은 반바지 있고 뭔가 좀 뽀대를 좀 내야 되는데 이게 겨울에 운동 부족으로 살이 여기 디룩디룩 붙어서 아마 한 8근 정도는 어디 유곡관에 갖다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면 숨겨야지 어떻게 해요? 에이? 그것도 문제지만 여자분들이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 부분에 자신 있는 부분이 있고 숨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꼭 자기의 그 불편한 부분, 숨겨야 될 부분만 유별나게 쳐다보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거길 뭔가 숨기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 가지 숨겨야 될 부분 중에 하나, 피부에 오돌오돌 이게 돋아난 비립종에 관한 이야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여기 눈꺼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뻘타올도 있고 요 입가도 있고 여러 군데나 있어. 오돌도돌한 비립종. 1 내지 4mm 아주 쬐끄매 좁쌀 같은 거예요. 작고 둥근 형태. 이건 피부에 죽은 각질 세포들이 합쳐서 생긴 각질 주머니. 여기 원래 이 비립종이라는 것은 원래는 속립종이었어요. 이름이 속립종. 조속, 그 다음에 나달립자, 부스럼종자, 종기종자. 그래서 좁쌀만한 좁쌀 나달만한 게 생겼다. 요게 좁쌀종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이제 좀 현대에서는 비립종으로 이렇게 좁쌀만한 여기 도돌도돌 났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자연적으로 생기거나 서양의학적으로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 어떤 것이든지 자연적으로 생기는 건 없어요. 오장육부와 전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의 손상 이후에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피부의 생성과 탈락, 그 다음에 이 재생 사이클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피부는 28일 주기로 생기고 죽고 떨어져 나갑니다. 매일 생기고 매일 죽어요. 그런데 이게 순환이 잘 안 되면 각질 덩어리들이 남아있어. 이것이 비립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또 여자분들 피부 자극이나 여기 또 요거 감추려고 그냥 이뻐지려고 화장을 무슨 1시간씩 한다고 하는데 뭘 그렇게 찍어 바르는지는 모르겠어요. 에이? 모공에 쌓인 피지나 노폐물이 뭉쳐 굳어진 것이다. 아주 쉽게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이 외에도 물집, 박피슬, 손상된 거 이렇게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서 집에서 짜버리면 잘못하면 흉터 생기고 염증도 생긴다. 한두 달 정도 놔두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도 있다. 서양의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왜? 이게 오장육부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오장육부의 기능이 좋아지면, 아시겠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화장하고 나서 깨끗하게 지우는 게 이 비립종을 없애는 최고 그냥 올바른 방법이에요. 하나는 식습관을 정상적으로 갖는 거고. 아시겠어요? 소금물로 저녁에 깨끗하게 화장 지우고 소금물로 한번 깨끗하게 닦고, 아니면 식초에 그 물을 타서 깨끗하게 연하게 타서 쫙 깨끗하게 세안하는 거, 깨끗하게 닦는 게 최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비스꾸리한 거 한관종과 피지샘 증직증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이것은 한관종은 땀이 나오는 통로인 땀샘에 생긴 일종의 양성종양이에요. 이건 20, 30대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생깁니다. 이건 화장품을 많이 써서 그래요. 이 비립종은 앞서 얘기했던 특히 요런 데 많이 생겨요. 요 비립종은
1 내지 4mm 작고 흰색이고, 요 한관종, 땀샘이 막혀서 생기는 이 한관종은 땀샘에서 생성돼서 여기 누리끼리 하거나 살구색을 띱니다. 요게 다릅니다. 그리고 요건 또 크기가 요 비립종보다 좀 크고 아주 이 폭 넓어요. 넓고 다발로 또 생길 수도 있고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요 피지샘 증식증과도 비슷하다. 비립종이. 요 피지샘 증식증은 피지샘, 이게 기름덩어리 아니에요. 그래서 기름샘이 밖으로 튀어나온 거야. 요거는 2 내지 6mm, 요것은 비립종보다 조금 큰데 요건 노란색을 띱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 한관종은 땀샘 있는데 많고, 요거 피지샘 증식증은 이마나 뺨에 많이 생겨. 어쨌든 이 얼굴 주변에 많이 생긴다. 왜 얼굴 주변에 많이 생기느냐? 얼굴은 외부로 노출된 이 우리 몸의 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 체온보다 낮아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왜? 체온을, 정상 체온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해가죠? 그런데 여기에 뭔가 조금만 더 차가운 조건이 되면 여기에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이런 부스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된다. 쉽게 얘기해서. 그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이 피부는 음양오행상의 폐가 주관합니다. 폐가 주관해요. 그래서 이 얼굴은 음양오행상에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면 피부 전체는 폐가 주관하지만 얼굴 전체는 심장이 주관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얼굴의 다양한 형태의 이런 비립종, 한관종, 피지샘 증식증 같은 이게 오돌도돌한 이런 불편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부는 체온 조절, 수분 조절, 또 피부 호흡을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피부가 이게 이 모공을 통해서 또는 피부 이 땀구멍을 통해서 제 기능을 못하면 다양한 증상이 발생해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이 꼬불랑꼬불랑 직선 뭐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외부로 노출된 이런 조직들이기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가 제일 먼저 발생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이마에 주름이 있고 뭐 여기저기 주름이 짜글짜글한 사람도 이 평생 외부 빛에 노출되지 않은 부분들, 이 반스 입은 부분, 볼기짝 같은 데 주름이 없어요. 여기는 정상 체온을 항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 부분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눈꺼풀 위하고 바로 요 밑에 여기 또 뭐야 이거? 눈 안쪽 밑에 여기, 그래서 윗 눈꺼풀과 밑에 눈꺼풀 여기에 이 비립종 생긴 거, 요건 콩팥이 약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측에는 우측 콩팥, 좌측에는 좌측 콩팥 기능이 약하면 거기에 비립종이 생겨. 이해갔죠? 자, 그리고 여기 우측에 눈가 밑에, 여기 우측 눈가 밑에 광대뼈 그 윗부분에 요렇게 여기에 그 비립종이 생기는 사람, 요 사람은 간 기능이 약할 때 거기만 생겨. 오른쪽에만 생겨요. 그 다음에 좌측에, 여기 좌측에 눈가 밑에 여기 광대뼈 윗부분에 여기 이렇게 난 거, 요거는 비장 기능이 약할 때 거기만 생깁니다. 그러면 좌우측에 생겼다는 것은 간 기능도 약하고 여기도 약하고 비장도 약하고 또 윗 눈꺼풀도 있고 밑에도 떼면 콩팥이 3개가 동시에 약하면 거기 전부 다 비립종이 생깁니다. 또 여기 입 주변에 둘레로 비립종 이렇게 생긴다면 요거는 심장 기능이 약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광대뼈 밑에 여기 뺨에 오른쪽 뺨에만 생기면 요건 우측 폐, 좌측 뺨에 생기는 것은 좌측 폐가 약할 때 거기에 비립종이 생깁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일단 여자분들은 깨끗하게 세안을 하셔. 그러면 뒤야.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부분에 그런 비립종이 있는지 그걸 딱 보고 그거에 맞는 이 음식을 잘 찾아 먹으면 뭐 그냥 핫바지 방구 새듯이 어느새 그냥 없어집니다. 그거 병원에 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돈 들이고 그렇게 할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자, 우선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은 비립종이 생기질 않아요. 한관 정도 생기지 않아요. 그 다음에 피지샘 증식증도 생기잖아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자연식을 먹는 사람은 그런 게 생기질 않아요. 원료가 좋으니까 혈액순환이 잘 돼요. 피가 잘 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음료수가 아니라 이러한 이 맑은 물을 자주 먹는 사람은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한 점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크고 작은 이상 현상들 모두가 식습관과 연관이 되어 있다. 여기 뭐 서양의학적으로 뭐 자연적으로 생기거나 이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동양의학을 몰라서 이해갔죠? 또 나이보다 늙어버린 사람, 그것은 건강검진 결과 보면 뭐 60대가 뭐 혈관 나이가 84세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건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것은 혈관 기능이 약하다. 이게 수축과 이완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여기 혈관 나이가 뭐 60세인데 이제 생체 나이가 60세인데 혈관 나이가 84세, 85세라고 한다 해서 뭐 별거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혈관 나이가 이 생체 나이보다 뭐 어쨌든 많아진 사람들은 일단 심소장 기능이 약해요. 심장 기능도 약하고 혈관을 수축과 이완하는 간 기능도 약하고 맑은 피를 생산하는 콩팥 기능도 약하고 세계 장기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 약해졌다. 그러면 여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이런 것들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생체 나이보다 젊어질 수가 없습니다. 풍자백병지장이라 해서 사람은 혈관과 함께 늙어간다. 주름이 많고 짜글짜글한 사람들은 이 혈관 기능이 약합니다. 이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먹는 사람은 늙어 보이는 이유가 그겁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이상 되면 자연스럽게 합병증이 생겨요. 그런데 식습관 개선 없이는 이거 혈관 나이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이거 자꾸만 반복되는 얘기인데, 부산에 계신 분, 여기 여기 인천에 계신 분, 그 다음에 뭐 창원, 원주, 이렇게 계시는 분들, 생식 하시는 분들, 뭐 아주 대표적인 게 그 두 분들이에요. 그 두 분들, 혈액 검사하면 엄청나게, 내일 모레 70인데 30대 초반으로 와. 이런 사람들은 혈관 나이가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픈 데가 없어요. 몸에 뭐 부스럼 같은 게 생기지도 않아요. 비립종이지 뭐 이런 지저분한 거 생기지도 않아요. 생길 수가 없지. 식습관 개선 없이는 비립종 하나, 요 좁쌀 같은 뭐 하나도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은 오장육부와 모든 부분이 연관되어 있어요. 자연적으로 생기거나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건 없습니다. 심장, 간, 콩팥, 이 세 개는 아주 굉장히 무서운 장비입니다. 심대 혈관에 아주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어요. 장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습관 개선 없이는 우리 몸에 그 하다못해 좁쌀 같은 어떠한 요 비립종 요거 하나도 없앨 수가 없어요. 식습관이 잘못되면 그게 생기고, 식습관을 바로 가지면 그게 없어져요. 약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방사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식습관 개선 없이는 어떤 것도 안 된다. 그래서 이왕이면 돈가홍상,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그냥 자연식 먹으면서 물 자주 먹고 그냥 평상시에 운동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그냥
밋밋하다고. 그냥 보통 사람이 볼 땐 밋밋한 이러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지만 그것이 무병장수의 기초를 아주 탄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습관 개선 없이는 무병장수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자분들 특히 그 신경 쓰이는 피부의 오돌도돌한 비립종, 이거는 식습관 잘못으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의 가장 큰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해서 멋있는 피부 갖고 멋있는 여름 뽀대내면서 지내도록 하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